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더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그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 어린이 여러분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 문재인 앞세워 김정은, 시진핑 제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김정은하고 시진핑을 제거한다. 중국하고 북한을 제거한다. 그리고 한국을 통일시키고 이제 만주까지 수복하게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안 나온다고 이제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명동에서 서울 공덕으로 이전하고서 지금, 한창 뭐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실 세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은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 글로벌 디펜스 워치고요. 방송 의견 및 응원 문자는 샵 7079-0325 한 통 2,000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경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실반 만 원씩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쓰레기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옥류가 안에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냉면 처먹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요사를 떨더니 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온갖 쌍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북한이 딱 찍은 그런 대북 탈북 단체에다가 고발 허가를 취소하겠다. 여당은 또 삐라 날리면 감옥 가는 법 만들고 대북 전단 살포 징역형 법률 만들고 이런 설레발을 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이 17일날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사무소를 폭발해 버렸습니다. 예. 폭파하자마자 지금 미국이 항모전단 3개가 지금 아시아 쪽에 집결해 있다. 장거리 미사일이 900발 장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배포를 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큰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거는 어떻게 흘러간다, 큰 흐름, 큰 틀을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거는 다른 사이트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성동격서에 당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이 독자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틀, 흐름을 보기보다는 너무 미세한데 집착을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성동격서에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큰 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이 대북 삐라 뿌린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돈 가지고 오라고 문재인 정권한테, 야 빨리 돈 보내, 돈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북 삐라 뿌리는 대북 단체 이런데 제재하고 하니까 북한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는 평양의 옥류관에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평양 냉면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전임자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갔기 때문에 북한이 5대 무역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대 교역국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게 통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충근 박사님 사이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근의 TV에 보시면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1년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개성 연락 사무소로 폭파하는 날
우리나라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뭐 대북 삐러 뿌리는 단체들 단속하고 할 때 미국은 야 이 북한이 돈 가지고 오라는 소리 줄 알고 한국이 돈 못 주게 대북 제재 1년 연장을 해버렸고 한미 연합훈련 뭐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최전방에 대포병 주한미군의 대포병 레이더를 최전방에다 갖다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 22일 날 볼튼이 이제 그 회고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실은 청와대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다. 미국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한 거다. 그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1대1로 김정은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상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이를 죽게 만든 콘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암살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북한이 또 확성기를 막 설치하고 했는데 항모전단이 나타났다고 기사가 뜨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 김정은이가 나서가지고 야 여동생 김여정에게 압격을 맡긴 뒤에 17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야 이거 철거하라 하고 도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게 철거했다 이거보다는 미국이 야 때리려고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6월 25일 04시에 맞춰가지고 야 우리 한반도 지켜 모든 장병들이 경의를 표한다 이러고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뭐 이런 발표를 새벽 4시에 해버린 거예요. 새벽 4시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왔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시간에 한미동맹은 영원하다고 이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새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영내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뭐 말은 뭐 긴데 이거 하여튼 중국 때려잡는데 합의했다는 거예요. 한국군도 중국 때려잡는데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길게 써놓은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6월 25일 개전 시간인 새벽 4시를 기해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뭐 1950년부터 쭉쭉쭉 우리는 뭐 혈맹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안정 쭉쭉쭉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이 따른 약속을 준수하라. 비핵화하라. 핵 포기하라. 속된 말로 항복하라고 한미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벽 4시에 맞춰가지고.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다. 꿍따리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야 이제 꿍짜작짝짝 그 있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양국은 정보 공유 뭐 쭉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 연습 등을 통해 영내 평화 안정을 증진시키는 한편 상호 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정신에 따라 뭐 협력을 하기로 했다. 뭐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를 대응을 잘했습니다 하고 뭐 양국 정부가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체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잘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야 우리 중국 때려잡고 북한 때려잡자. 에이? 그 이야기를 새벽 4시에 했다고 4시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꼬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에 지금 몇 년 만에 그 처음으로 6.25 전쟁 지금 70주년 추념식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뭐 6.25 노래도 불렀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는 날을 맨주먹 불 끈지고 적들을 막아내요. 뭐 이 노래도 부르고 아차 하는 순간
보수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보수인가 싶을 정도로 보수 세력들의 그런 표를 이제 뭐 빨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런 쇼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반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볼턴 회고록에서 나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 종전선언이 돼버리면은 120만의 그 북한군을 갖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폭동일 나죠. 그리고 걔들이 만약 경제개발에 투입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필요하겠습니까? 북한은 종전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중동이나 아프간에서 떠난다고 하니까 그 동네 테러 단체들이 아니 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말라고. 왜? 아니 이때가 되게 주한미군 저 미군이 우리 쳐들어옵니다 해가지고 미국을 막아내자 해가지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자기들이 권력을 대신 착취하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주적인 미국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이 뭐 북한하고 뭐 평양하고 서울하고 그 올림픽 합시다. 그리고 뭐 북한에다가 전기 깔아주겠다, 철도 깔아주겠다, 가스관 깔아주겠다, 뭐 별의별 일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한이 무너뜨리고 북한이 싫어한다는 게 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볼턴 회고록에 의해 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볼턴이 뭐랬습니까? 저기 조현병, 그 정신분열증 환자다. 정신분열 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속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욕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거를 만회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보수들의 이 표도 좀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북한하고 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척하고 그래 대립각을 세워줘야지. 북한도 야 저 남한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부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모습이죠. 서로 싸워주는 척하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은 남한에서는 뭐 개성공단 그 업주들이 나와가지고 뭐 개성공단 제거해야 된다, 북한에 돈 갖다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여론을 뭐 슬슬 풍기면서 미국 가가지고 뭐 이 평화를 위해 가지고 좀 돈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먼저 딱 알고서 뭐 했습니까? 바로 그냥 대북 제재 1년 연장을 해버리고 연합훈련 뭐 재개 이야기하고 대포병 레이더 최전방에 갖다 놓고 이 뭐 항공모함 3척 보내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한미 국방장관 뭐 이 두 명이서 6월 25일 04시에 새벽에 자지도 않고 이런 거 발표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북한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 뭐 평화 경제 뭐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백을 할 수가 없어요. 후퇴를 할 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 못하게 그냥 대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뒤를 갖다가 낭떠러지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한미훈련을 재개를 해야 돼요. 한미훈련 재개해야 된다. 근데 한미훈련 재개하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중국 때려잡는 훈련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다. 한중 갈등 이제 그 G7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들어가지요 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방송에 이거 G7에 들어가는 순간 저기 중국을 때려잡는데 최전방에 세운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여론이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일본 언론이 또 아니다 다를까 6월 29일 날 보니까 일본이 한국의 G7을 참가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G7 가겠어요. 우리 받아주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했는데 일본이 반대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달린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 된대. 뭐 일본이 반대해서
그러면은 문재인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싸우자고 적대적으로 대깨문들 동원해가지고 김여정이 욕하고 김정은이 욕하고 뭐, 야씨 우리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왜 우리 대통령한테 쌍욕을 하고 막말을 하냐 하고 김여정이 욕하게 시키고 저기 뭐 김정은 욕하게 시키고 대깨문들 동원해가 그 짓까지 하고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갔는데 속된 말로 G7까지 못 들어갔다 이러고 G7에 못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미국의 심기를 맞춰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고 이런 거 하겠다고 발표한 게 완전히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이 한테 잘 보여야지 G7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반대해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저기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기사를 써놓은 건데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 한국형 항모전단 미국 패권 전략에도 큰 도움 된다 이런 기사를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기고문들을 내용으로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이제 견제를 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010-6832-0325 도서구매는 010-6832-0325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이 한국한테 7만 톤급 항모 건조를 먼저 제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무슨 그 현상이 있냐면은 뭐 지금 350척까지 이 군함을 늘린다는 거죠. 미 해군 함정들을 늘린다고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지금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돈도 절약을 하면서 단기간에 함정을 늘리려면은 한국, 뭐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호주,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함정을 많이 만들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항공모함도 만들기 시작하면은 중국은 항공모함 6척인데 그 빈 깡통인데 미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뭐 저기 호주가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전진 배치시키면은 뭐 큰 항모든 작은 항모든 뭐 상관없이 5분 대기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그 함재기들은 다 미국의 F-35C라든지 B라든지 뭐 그런 미국산 전투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함정을 건조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항모전단을 최전방에다가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뭐 그 전략으로 한국한테 이 항모 전단을 지금 대형 전단을 큰 배로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전자식 사출기 그런 뭐 이 사출기도 옛날에는 이게 뭐 기밀이라서 영국한테도 안 팔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팔겠다고 지금 제안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뭐 기술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팔았고 완성이 되고 나서는 뭐 영국에도 판매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도 그런 뭐 최첨단 사출기를 판매를 할 테니까 대형 항모를 건조하라. 한국 돈 많지 않냐. 뭐 긴급 재난금 왕창 뿌리고 그런 거 보니까 돈 많으니까 돈 좀 쓰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한미 당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2019년 10월 30일 날은 미국이 한국한테는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주는가? 국내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력 기술은 한국이 이미 지금 독자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독자 건조가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이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누구를 타겟을 삼겠습니까? 그거 만드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릴 건데 지금 그 북한이 뭐 몇 년을 버티겠습니까? 못 버틴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거죠. 자, 북한이 최근 SLBM 실전 배치 시작했다. 잠수함 수중 발사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5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3200톤급 잠수함에 3발씩 탑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북한의 평양에서는 간부들한테도 식량 배급이 안 되고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배급되고 있는데 지금 저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한국 돈 많은데 잠수함 이 뭐 탄도미사일 이 뭐 SLBM 잡으려고 하면은 이 저 조기 경보기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압력을 넣으니까는 조기 경보기를 뭐 2대를 더 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 기지에 노후 미사일을 교체했는데 뭐 소프트웨어까지 다 교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 어쇼 도입을 중단했다. 지금 아베가 트럼프 뒤통수 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산다 했는데 안 샀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이가 미국이 문재인한테 야 이것 좀 사라. 일본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이 하면 되겠네. 한국 돈 많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한국한테 이지스 어쇼까지 팔아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G7에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반대하니까 일본을 연맥이려고 하면은 일본이 안 사겠다고 한 그 이지스 어쇼 미사일 방어망을 한국이 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하고 이 러브콜을 보내야지 그 G7에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 안 사주면 G7 오지 마라고 하면은 문재인은 낙동강 뭡니까 저 낙동강 오래알 되는 거고 저 닥 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고 북한하고 싸우기로 했고 중국하고 싸우기로 이미 뭐 남북 그 저기 장관들 국방장관들 모여가지고 새벽 4시에 뭐 발표문 다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게 아닙니다 하면은 북한한테 맞아주고 중국한테 맞아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한테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지스 어쇼를 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지스 어쇼가 뭐냐?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레이더의 각도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 탐지 범위 각도가 있다. 그렇고 이 레이더 사거리가 6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지스 어쇼라는 것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그 사거리 뭐 1000km 정도 되는 레이더를 땅에다가 그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360도입니다. 360도. 360도 방어하고 적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해상에서 1차로 이제 요격을 하고 혹은 육상의 이지스 어쇼에서 1차 요격을 하고 그 1차 요격이 실패하고 이제 우리 쪽으로 떨어지면은 2차로 이제 사드가 뭐 고도 한 150km 이상 200km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요격을 하고 이제 그것도 실패하면 이제 팩3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3가 고도 40km 이상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한국에는 사드하고 팩3는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이지스 함에는 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이 탑재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차기에 건조하는 그 이지스함들은 그런 SM3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한 7, 8년 이상 걸린다고. 그런데 이지스 어쇼를 육상에다 설치하면요. 이거는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한다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주문 취소 넣으면은 짜장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 취소하면 딴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한테 이걸 압력을 넣을 거다. 이게 이지스 어쇼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로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때리고 싶어도 중국이 이제 육상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항공모함을 타격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말 우주전함처럼 생긴 이런 그 주말트급이나 뭐 인디펜던트급이나 이런 희한하게 생긴 이 이지스 함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를 설치를 하면은 이지스 어쇼가 사거리가 얼마입니까?
사거리가 레이더 사거리가 한 2,500km고 미사일이 뭐 500km 이상 뭐 요즘 나오는 미사일들은 1,000km, 1,500km까지 간다고 하니까 한반도에 설치해 놓으면은 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쏘자마자 바로 요격이 돼 버린다는 거죠. 북한 상공이나 그 중국 상공에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미사일이나 북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그냥 마구마구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이지스 어쇼를 팔 거다. 그리고 안 사면 어찌 되겠습니까? 니 북한에다가 임마 북한 석탄 사온 거 알고 있는데 저 대북 제재 위반 세컨더리 보이콧 때릴까? 아니면 이지스 어쇼 살래? 뭐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은행 두어 개 무너지고 그러면 너 여직자 사형당하는데 어떻게 할래? 문재인 정권은 압박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 국무부가 한국의 F-16을 성능을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뭐 다량의 장비들을 판매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F-16은 지금 최신형으로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이 이제 조만간에 끝날 건데 끝나면은 여전히 이제 중국의 이 함정들은 중국의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들, 전투기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성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거리도 작전 반경도 1000km까지 늘어나니까 여차하면 중국도 때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 정말 세지는 거죠. 그리고 F-15K도 이제 성능 개량을 합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은 그 뭐 최첨단 A사 레이더도 탑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24발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F-35나 F-22 같은 이런 스텔스 기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미사일 트럭 역할을 하는 거죠. F-35A가 전방에서 야 얘가 온다 쟤가 온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면은 미사일 24발 쏘고 가버리면은 F-35A가 전방에서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해가지고 적 항공기에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을 수가 없다. 뭐 한국의 지금 항공력이 한국 공군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T-50, FA-50을 지금 중국이 지금 그 뭐 동남아 국가들한테 중국산 전투기를 팔려고 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한국산 FA-50의 개량 사업에다가 이런저런 장비들을 막 팔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안 판다고 했는데 팔기 시작하고 이 제한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데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한국산 전투기가 동남아 시장에 많이 팔리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전투기를 미국이 8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힐 우드 항공이라는 데가 8대를 사가지고 저기 미공군에 대여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항공기가 미국에 수출됐기 때문에 성능은 오케이. 뭐 그리고 뭐 성능 개량 사업이 또 되고 있으니까 또 200대 이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당 단가도 싸고 하니까 중국산 전투기 사지 말고 한국산 전투기 사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산 전투기들이 지금 많이 팔리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은 자생적 메뚜기 떼가 또 중부지방 길림성 등에서 발생을 했고 파키스탄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가 생겨서 돼지들이 떼죽음 당했고 무슨 거연벌레가 생겨가지고 식량을 갉아먹는데요. 그리고 북중국은 이제 폭설의 우박의 허리케인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금 막대하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지금 6월 달인데 그 코로나 모양의 이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 대량으로 떨어지가 자동차가 파손되고 그랬고 달걀 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달러 부족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힘들기 때문에 올겨울 식량 부족으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원유 도입선이 차단되고 달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겨울 유류 부족으로 대량 동사자가 발생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억 단위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여름이 더우면은 겨울은 반대로 되게 춥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많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몇 억 명 얼어 죽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자영업자 실업자가 뭐 2억 명 이상 됐다. 근데 이것도 통계가 부정확합니다. 더 될 것 같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농민들 뭐 다 실업자지. 농민공이 뭐 4억 5억이라는데 그 4억 5억이 다 실업자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퇴출하고 있다. 퇴출되고 있다. 팍스콘이 지금 탈중국했고 뭐 일자리 한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 공산당들이 미국에 빼돌려 놓은 자산들 전부 동결되고 있고, 미국에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 다 퇴출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자녀들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 전부 다 퇴출되고 있고 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댐 붕괴 위기 지금 중부 지방에 25일 동안 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중부 남부 지방에 지금 폭우가 25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전염병, 수인선 전염병,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 이제 메뚜기가 또 자생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댐 상류가 지금 침수가 많이 되는데, 이 상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방류하는 순간 하루가 지금 다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그 방류를 안 하면은 댐이 붕괴될 수가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산사댐이 붕괴가 되면 중국 GDP 한 40% 이상이 소멸되고, 중국군 주력부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지금 중부 지방에 있다. 왜? 여차하면은 대만 쪽으로, 여차하면 홍콩 쪽으로, 여차하면은 베이징 쪽으로, 여차하면은 산동반도 쪽으로, 여차하면은 저기 북중국, 여차하면은 인도 쪽으로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인 지역에, 중부 지역에 중국군 주력부대가 50% 이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 때문에 중국군 거의 한 50% 가까이가 발이 묶여버린 거죠. 이때 인도가 치고 들어오면은 중국군은 집니다. 이때 홍콩 뭐 뿐만 아니라 뭐 북한 이런 데서 뭐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제 끝난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홍콩에는 지금 미국의 미국 사람들을 많이 태운 유람선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미국인들이 홍콩에 많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데모 진압을 하다 미국인이 다쳤다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이 바로 개입을 하겠죠. 인계찰선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뭐 거의 대부분 CIA 직원이겠지. 뭐 CIA 뭐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중국 홍콩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이 우한 폐렴으로 지금 도시가 봉쇄되고 있다. 아파트를 지금 데모질을 하고 용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오게 막고 있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지금 한 명, 두 명씩 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진핑을 비롯한 그 당 최고 대표들은 다 도망을 간 걸로 보이고 있고, 따라서 지역 군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군내 장점 인파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인데,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삼성 장군 출신을 갖다가 뇌물죄로 체포를 했다. 시진핑계하고 장점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전 발생하면 한국이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도 무기 팔아먹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차하면 친미화로 돌아서 가지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난민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저기 그 백두산 옆에 화산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백두산 옆에 화산이 터지면 백두산도 같이 터지겠죠. 충격파 때문에. 그러면 그 충격파 때문에 산사댐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 충격파 때문에 후지산이 지금 터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동북아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본, 중국, 뭐 북한이 전체적으로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한국만 지금 참 이 안전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애국가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가수들이 자기 그 가요, 노래,
노래대로 운명이 정해지는데 운명이 그렇게 되는데 한국도 애국가를 할 적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만과 인도의 최신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중국 함정용 미국산 엔진을 예전에 좀 많이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최신 함정들은 중국산 엔진 중국의 최신 그 이지스함이나 최신 함정들은 미국산 함정 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그 함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품 수출을 중단해 버리니까 최근에 만든 중국의 함정들은 전부 셧다운 되는 거죠. 올스톱 되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고서 연맥이려고 엔진을 수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에다가 F-15하고 F-16 공장을 통째로 뜯어가라. 전투기 수출이 아니고 야 전투기도 사가고 아예 너그 공장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해외에다 F-15나 F-16 팔 때는 그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가 수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F-15 뭐 최신형을 산다 하면은 인도에서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F-15 정도 되면 한국이 공장을 좀 뜯어가도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북극권 진출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인도의 최신 미국기를 긴급 수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데 러시아산 대공미사일 뭐 전투기 들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상황은 그렇고 인도가 지금 뭐 핵잠수함 6척 건조하고 재래식 잠수함을 18척을 건조하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도선 안창호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또 압력을 넣을 거고 이번에 그 K9 자주포를 사갖고 지금 인도가 3조 원치 한국산 대공미사일을 구매하려고 최종 단계까지 갔는데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최신 자주포 K9 자주포를 사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조기 생산하라고 지금 인도 내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잠수함 또한 한국산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현대로템이 이제 인도서 탱크를 지금 2,000대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요 사업도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그 미국산 장비에 비해서 이제 저렴하다. 성능은 뭐 비슷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가 미국은 또 기술을 잘 안 주는데 한국은 기술은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한국산 전차를 한 2,000대 정도 뭐 인도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로 인도가 중국을 때려잡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 북한을 제거하는데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북한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장 때 하만의 머리가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 북한의 암살팀한테 암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오래 살아남으셔야죠. 그래야지 현직 대통령이 여적죄 사형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그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중국을 때려잡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은 어차피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은 더욱 강력하고 영토가 넓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희 응원을 좀 해주시고 응원 문자도 넣어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아무래도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438-20-016-604 SC제일은행으로 좀 해주시면은 후원해주시면 만원씩 후원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 문자는 샵 7079-0325입니다. 한 통에 2,000원이고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 자, 그리고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좀 사보시고,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들은 좀 이 5권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가 다 한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서구매 010-6832-0325번이고요. 안내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신청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촬영도 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조금 늦게 가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왕이면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2의 이승만을 키우려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강의실도 지금 꾸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제2의 이승만들을 제2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청년들을 많이 육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충근 박사님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